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4년차 영업사원이 이제 직접 일하면서 느꼈던 이제 장기 렌트카 장단점에 대해서 초간단으로 정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업체에서 만든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거는 저는 이제 어차피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점과 이렇게 단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제가 이제 14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장기 렌트나 리스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요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개인분들은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비용 처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유도 바로 이 초기 비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장기 렌트는 신차든 중고차든 구매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같은 경우는 내야 되죠. 이제 이게 그 대출 상품에 이제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금리도 굉장히 비싸지고 왜냐하면 차량 가격의 100% 이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금리도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근데 장기 렌트카는 어쨌든 그런 초기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심지어 월 렌탈료도 차를 받고 그 다음 달부터 내게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크게 많이 하시는 게 이 초기 비용이 없다. 부담금이 없이 내가 바로 신차를 구매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장기 렌트를 많이 하시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사업자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장기 렌트만의 또 이제 비용 처리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할부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시불로 구매하든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되든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구매하고 판매를 할 때 어차피 세금 계산서를 내가 또 끊어줘야 되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게 되면 그만큼 더 이제 세금을 또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장기 렌트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렌탈료 안에 세금 계산서가 매달 따박따박 나오고 나중에 이거를 반납하든 인수를 하든 생각계산서를 따로 이제 뭐 할 필요는 없다. 인수할 때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받겠죠. 뭐 요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일반인 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차량을 자주 바꾸거나 키로수가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키로수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제 신차를 구매했던 중고차를 구매했던 샀다가 이제 판매를 할 때 키로수가 그만큼 많이 탔기 때문에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근데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키로수에 대한 그 제한을 정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 약정에 따라서 월 렌탈료가 다르긴 하지만 무제한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키로수가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1년에 5만 킬로라든지 무제한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 그리고 이제 차량을 좀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3년에서 4년 이렇게 뭐 3년 4년이 누구한테는 짧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이제 좀 길 수도 있는데 차량 주기를 좀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그때 그냥 뭐 수리비 걱정 없이 나는 매년 신차를 이제 바꿔서 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장기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대출에 관련된 건데 장기 렌트카는 일단 대출 상품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라든지 뭐 이제 할부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출,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든 사업자든 갖고 있는 그 대출 그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대출 한도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4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나 리스로 하게 되면 4천만 원에 대한 내 대출 한도가 깎아먹게 됩니다. 근데 렌트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짜리를 하든 뭐 1억짜리를 하든 이 대출의 이제 한도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개인분들은 아파트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실 텐데 뭐 이런 대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부채가 좀 적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고 신용 관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그 재산 소유에 관한 건데 재산을 내 앞으로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지원받는 뭔가 있다든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시는 분들은 차를 소유함으로써 인해서 그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건강보험료가 꽤 오르기 때문에 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장기 렌트카는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제가 요 5가지는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가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초기 비용일 거고, 다음으로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일시불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일시불이 뭐냐면 이 금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따지게 되면 당연히 현금 일시불보다는 이제 렌트 같은 경우는 최종 인수까지 들어가는 비용, 요 비용을 쳤을 때 금액이 꽤 비싸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렌트든 리스든 할부도 동일합니다. 예전에 뭐 유예 할부라고 해가지고 이 내가 초기에 내는 비용이 적을수록 금리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파트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간을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카든 리스든 이 잔존 가치를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걸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남겨둔 잔가 때문에 금리가 비싼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리만 따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인 인수 비용까지 봤을 때는 렌트카가 당연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 렌트카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기 때 인수하기보다는 반납하고 그냥 다른 차로 바꾸기 때문에 잔존 가치라는 걸 내가 내질 않죠. 그러니까 잔존 가치를, 그러니까 내가 인수를 했을 때만 그 금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인수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잔존 가치를 낼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완전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금리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인데, 요거는 제가 개인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사고가 나서 아니면 이제 지금 가입한 지 얼마가 안 돼서 또는 나이가 조금 어리셔가지고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은 이제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일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단점에 보험료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반대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렴하신 분들은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면 그 저렴한 그러니까 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장기 렌트카에서 그냥 단체 보험으로 들어간 보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좀 더 비싼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게 되면 내 보험 그 이력 중간에 이게 끊기게 되죠. 그러니까 단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조금 이제 불이익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년인데 장기 렌트카를 뭐 3년 정도 이용해가지고 3년 정도 이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좀 단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험료가 이제 굉장히 저렴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번호판은 장기 렌트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허호 렌트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허호 렌트 번호판이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냥 리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리스가 렌트보다는 조금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단점이 조금 더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렌트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내 그 이제 대출로 안 잡힌다 뭐 요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비용 처리도 조금 렌트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난 좀 비싸더라도 이 번호판 때문에 리스로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난 죽어도 저 이 렌트 번호판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번호판에 대한 게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요거 일시불로 렌트가 인수까지 했을 때는 조금 금리가 비싸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다음으로 여기 번호판에 대한 나는 죽어도 아무리 싸도 그냥 조금 더 비싸더라도 리스로 일반 번호판인 리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요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렌트카 리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런 캐피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부 같은 경우는 이 캐피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견적 차이가 거의 별로 없어요. 나봤자 뭐 월 금액으로 치면 뭐 몇천 원이라든지 금리로 쳐도 뭐 1%도 안 납니다. 근데 이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이 월 납입료에 대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도 월 납입료에 대한 그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작게는 뭐 만 원에서 뭐 이제 좀 많이 나면은 뭐 5만 원, 10만 원까지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캐피탈을 어디로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캐피탈을 전부 다 이제 취급해서
가장 저렴한 데로 이제 안내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비교 견적을 해주는 업체가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장기 렌트나 리스 견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로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